자, 9월 18일 구독자 요청 종목 분석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 오파스넷, 우수 AMS, 덴티움, 미래컴퍼니, CNC 인터내셔널까지 해서 총 6개 종목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자, 이렇게 구독자분들 궁금한, 그러니까 구독자분들께서 본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은 이렇게 종목명이랑 평균 단가 기재하셔가지고 아래 번호 010-229-0174 010-229-0174 이쪽으로 보내주시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앞으로 이 종목의 방향 같은 거 좀 봐드리는 영상 또 계속해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뭐 포스코 홀딩스뿐 아니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되게 많이 지금 이렇게 문의가 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한 종목이 또 2차전지 섹터 내에 있는 이런 뭐 대형주들 매수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포스코라던가 에코프로 그룹주 관련해서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적으로는 이 종목은 7월 26일 고점이었던 76만 4천 원에 도달을 한다라는 게 일단 뭐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가지고 가면은 76만 4천 원까지는 무조건 가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근데 이 종목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분이, 자, 이 당시 4월 17일에 쓰여졌던 이 고점 43만 6천 원 부근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여기까지 이제 이탈은 없었고, 추가적으로 이쪽 54만 원 부근 지지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여기서 반등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강력한 매수세가 있다라는 얘기죠. 지지가 나온다라는 건. 근데 이번에 이제 저번 주에 시장 상당히 안 좋았을 때 이탈 나왔지만은 이탈 이후에 이 60선 지지를 또 받으면서 바로 다음날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이 3거래일 동안 나온 이 양봉 3개가 단순히 2차전지 섹터 흐름 때문에 들어온 매수세는 아니라는 거죠. 자, 포스코 홀딩스는 2차전지 산업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기본적으로 철강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강 쪽 관련한 이슈들이 지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수급으로 올려놨지만은 기본적으로 철강주로서 이러한 호재들이 작용이 되면서 현재 추가 상승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스코 홀딩스, 물론 오늘 2차전지도 수급이 괜찮았었어요. 그 저가 매수세 같은 게 좀 들어와 주면서 나름 오늘 그래도 주가가 더 이상 이탈 없이 어느 정도 또 지지를 받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었어요. 2차전지들도. 근데 이 포스코 홀딩스를 2차전지 자체만으로 볼 수는 없는 기업이라는 거를 일단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오늘 이 포스코 홀딩스 설명해 드리는 게 2차전지 전체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제일 긍정적인 거는 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준 점. 그래서 앞으로 2차전지 관련해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오늘까지 들어온 이 매수세가 어느 정도 또 한 번의 지지대 역할을 해줄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까지 3거래일 동안 들어왔던 양봉은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3거래일 동안 들어왔던 오늘 고점, 그러니까 오늘도 결국에 60만 3천 원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 관건은 포스코 홀딩스는 이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61만 원 내지 61만 4천 원까지 열어주면서 이 부근 돌파가 나오는지가 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위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세에서 다시 한번 여기 61만 원 부근 저항 맞고 내려오게 되면은 또 한번 이러한 박스권에서의 움직임, 매물 소화 구간을 뭐 거쳐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구독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이 63만 원, 자, 그럼 내가 63만 원까지 이 종목이 올라오면은 어떻게 본타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그런 점이 상당히 많이 궁금하실 건데, 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추가 이탈 없이 여기 53만 원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 부근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추가 수급들이 붙어줄 공산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61만원 돌파 나오게 되면은 다음 저항 부근대가 65만원 선으로 보는 게 좀 타당하다. 그래서 이 63만원 부근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65만원까지는 1차적으로 단기 수익권 목표 잡으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홀딩스도 결론은 여기서 지지받고 또 지지받으면서 또 어느 정도 이러한 쌍바닥 형태를 또 중간에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부근 이제 61만원 돌파 나와준다라고 하면 65만원까지는 수급 영향으로 한번 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연지로만 이렇게 지금 수급이 들어와 준 게 아니고 철강 관련된 이슈로도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63만원 이상에서 65만원에서 1차 매도를 목표로 잡고 가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나 이거 한 2만원 정도, 주당 2만원 정도 수익 내려고 이거 매수한 거 아니다, 더 끌고 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마찬가지 이번에 61만원 돌파 못 나오고 저항 맞고 내려오게 되면은 또 한 번 이 61선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여기서 지지 이후 반등 나올 때 추가 매수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연지 쪽들은 지금 상당히 조정세를 받고 있고, 그 조정 기간도 거의 한 이제 2달, 3달째 돼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조금씩 잡혀가는 분위기로 좀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바닥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철강 관련된 이슈로 이러한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를 한번 노려보시고, 그 후에 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여기 부근 61선 지지 여부 보면서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63만원 부분이시니까 이번 상승 흐름에서는 1차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 주실 거를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오파스넷이에요. 자,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는 기업 본연의 그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뭐 한동훈 관련주로,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시 테마입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한동훈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노을이 좀 엮이면서 노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23%가량 이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 이런 한동훈, 그러니까 이번에 정치 테마 쪽으로 해서 뭐 이제 이재명 관련주라던가 아니면은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주들도 오늘 좀 움직임이 나와줬었는데, 자, 원래 한동훈 관련주로 하면은 오파스넷이랑 오리콤 이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자, 오리콤은 오늘 좀 이렇게 움직임이 좀 더뎠죠.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매번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대장주가 이번에 정치 테마가 한번 시장에서 순환이 돌 때 대장주를 뭐가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시적으로는 뭐 한 7%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전 정치 테마로 묶여가지고 갔던 그런 분위기랑 좀 비교를 할 때는 그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그 급등세는 아니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구간대에서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저번 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지지를 받았던 이 가격대에 15,000원 부근이 되겠는데요. 이 15,000원 부근에서 원래 이전에는 이 부분이 상당한 이제 저항대 라인으로, 고점 저항대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돌파가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 조정을 받았던 거죠. 이후에 상승으로 나와 줬을 때도, 돌려 세웠을 때도 이 부근 15,000원 부근 돌파가 시원하게 나와주질 않으니까 계속해서 윗꼬리를 단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를 이제 장대 양봉,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 돌파가 나와주면서 뭐 19,950원까지 뭐 단기간에 상당한 상승을 했던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 15,000원 부근 현재 지지받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고점 부근에 지금 물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뉴스 나오는 걸로 보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차기 대선 관련해서 보수 쪽에서
지지율 1등을 받고 있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기 대선 테마로는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가 이탈 없이 좀 어느 정도 매수세가 기술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 이제 뉴스에 따라 움직임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 시에 있는 17,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올라가 줄 수 있겠고, 중요한 건 이제 17,000원 부근에서 돌파가 나오느냐인데, 지금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 최소 지금 3등주까지도 가져야 되는데 3등주도 못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는 오늘 7% 급등이 나왔었는데, 한동훈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 관련주로 노을이 오늘 좀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고, 그 다음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체시스라는 종목이죠. 체시스라는 종목도 오늘 10%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던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파스넷이 다시 대장주, 적어도 3등주 이상까지, 2등주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우선은 이 21선 돌파 여부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21선 16,700원 부근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7,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겠고, 이후에 이제 뭐 저항대 부분이 뭐 한 17,750원 부근, 그리고 18,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차기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상당히 테마 관련해서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정치 테마라는 건요, 결국에 이 엄청난 이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응할 때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다. 만약에 내가 18,000원에 매수를 여기서 했었는데 수익을 챙기지 못했었다라고 하시면은, 자, 이런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변동성이라는 거는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이날 8월 25일 날 7.5% 정도 시가 대비해서 7% 정도 급등을 하면서 19,950원 신고가 달성을 하고 난 후에 그대로 밀려버리면서 저가 16,200원까지 내려갔던, 그러니까 마이너스 12%까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20%대의 변동성을 보였었고, 다음날도 15% 정도 급등이 나왔던 모습이 차트를 보면은 나와 있는데, 이러한 변동성에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되는 종목이 이러한 정치 테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파스넷 같은 정치 테마주를 매수를 할 때 내가 미리 매수를 하고 앞으로 정치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내가 미리 매수를 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고점 부근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손절을 각오를 하고 좀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정치 테마 쪽 관련해서는 차기 대선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시장에서 정치 테마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번 주는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FOMC 시장 관망세에 계속해서 나타나주는 동시에 이러한 정치 테마라던가 다른 테마주들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전략적으로 내가 노려간다라고 하면은 18,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한번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18,000원 부근 올라와 주면은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여기서는 비중 축소라던가 약수익에서 조금씩 분할 매도 해주는 전략, 그리고 이후에 18,000원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 내려왔을 때 무대응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1선 이탈까지 보면서 21선 이탈 시에는 손절하는 쪽으로 해서 대응까지도 한번 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우수 AMS인데요. 우수 AMS 3,5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고, 뭐 현재 그러면 한 12% 정도 지금 손실 중이실 건데, 자, 오늘 한번 이렇게 좀 주가가 튀어주긴 했죠. 그래서 관련 이슈가 좀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뭐 전기차용 2단 변속 시스템 적용을 한 일체형 구동 모듈을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우수 AMS는 자동차 부품 쪽 관련주인데, 뭐 현재 주가 자체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바닥 구간에는 놓여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상으로 보더라도 2년 동안 이러한 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이 나왔던 종목이고,
3,500원이면은 그렇게 지금 우수 AMS라는 종목의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아직은 저렴한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끌고 가셔서 이거는 좀 크게 수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수 AMS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시면은 자, 이전에 이 부분이죠. 여기 7월 26일에 저점 한번 체크를 하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241선 돌파 시도했다가 무너지어 내리니까 또 비슷한 가격대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2,500원 윗부근 2,600원 부근에서 이러한 또 쌍바닥 형태 줬고 오늘 이제 뭐 이런 이슈 터지면서 거래량 좀 들어와 주면서 241선 돌파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이 부분 3,500원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었는데 오늘 뭐 매도를 했었는지는 또 구독자분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온 거는 이전 매물대 부근,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왔던 거래량들 물려있는 이런 매물대에서 물량 소화가 되면서 윗꼬리 단 것으로 좀 볼 수 있겠고, 충분히 이 종목은 추가적인 횡보 이후에 추가 급등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직은 이제 주가가 막 241선 돌파가 나오고 61선 위에 또 올라가 준 모습이긴 하나 단기 이평선들도 결국에 이렇게 좀 따라와 줘야겠죠. 그래서 아직은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뭐 수급적으로 뭔가 이렇게 크게 들어와 줘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져준다면 모르겠지만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주봉상 봤을 때도 이때 이러한 상승 나와주고 추가적으로 조정을 좀 상당히 긴 시간 받았어요. 그래서 하락 조정만 이렇게 3번, 4번, 5번까지 이렇게 하락을 맞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으로 이제 우상향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차적인 저항 때는 4,000원 부근 보면서 1차 목표를 4,000원 부근 보면서 좀 대응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AMS 같은 경우에 이전에 상한가도 금방 이렇게 올려주는 종목이었었고 상당히 시장에서 또 부각을 받았던 그런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해간다라는 거는, 그래서 보유를 한다라는 거는 뭐 크게 여기 뭐 흔들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도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오히려 밑에서 비중 확대해서 나중에 크게 상승 나왔을 때 먹는 것들, 어차피 이렇게 한 번씩 먹여주는 종목이란 말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8월달 이후에 이제 9월달 어느 정도 좀 거래량이 또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추세를 살려서 이번에는 이번에 4,400원, 4,350원 부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근 돌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5,000원 그리고 5,000원 위까지 한번 목표를 잡아가면서 천천히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 해주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서 수익 충분히 챙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덴티움입니다. 자, 이 덴티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으로 연초부터 해서 상당히 지금 부각을 받았었고, 무려 이 2020년 3월달 26,600원에서 거의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8배 이상 상승을 했던 그런 저력이 있는 종목이죠. 자, 이번 연도까지 해서 3년 동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가져갔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을 받을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조정세가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이 부근, 자, 14만원 부근 위에서 지지받다가 이탈 나와서 이렇게 또 한번 무너져 내린 모습이고, 자, 현재는 2023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달 부근에서의 가격대 11만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의미가 또 있는 지지대에서 또 상당히 또 지지는 잘 받고 있는 모습이나, 여기 이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추세상 자 240선까지는 주봉상 240선까지는 밀릴 가능성도 염두는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가격대
92,000원 부근대까지는 조정이 길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거는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고요. 일봉상 이미 뭐 240선 이탈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240선 위에 돌파 시도를 지금 이제 하러 가는 모습인데 이 부분 돌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전에 있던 이 11만 4천원 부근, 11만 5천원 부근 저항 맞고 지금 현재 이 부근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이탈 나오면은 주봉상 이 가격대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9만 2천원까지는 좀 열어두면서 9만 3천원 부근까지는 좀 열어두면서 대응을 좀 길게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일단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웬만큼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요만큼 이제 뭐 이렇게 하락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뭐 하락세가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기업 자체가 뭐 최근에 뭐 이제 임플란트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중국 쪽에서 안 좋은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앞으로 성장세가 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업종입니다. 임플란트 자체가요. 단순하게 놓고 봐서 임플란트라는 게 결론은 자, 이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연령층이 이제 고령층이신데 자, 이 인구 고령화 관련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또 고령화입니다. 인구 고령화. 그래서 이 고령층들이 증가를 한다. 당연히 고령층들이 증가를 하는데 생활 질은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심지어 이 고령층들의 수명 또한 상당히 지금 길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향 매출이 상당히 지금 필수적인 이 임플란트 업체들에서 이러한 중국 쪽에서도 충분히 이런 수요층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당장은 이러한 좀 조정을 받고 있더라도 뭐 내년 되면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14만 5천 원 부근이면은 지금 물론 이 하락 조정세가 좀 깊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상당히 손실 구간에 놓여져 있겠으나 14만 원 부근이 그렇게 뭐 높은 가격대는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몰빵만 해놓은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가격대까지는 그래서 10만 원 부근까지는 열어두시면서 추가적인 반등 나오면서 추세를 돌려놓는 모습 보면서 비중 확대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10만 원 부근, 10만 원 위아래 선에서는 조금씩 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해도 이건 10만 원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한 9만 2천 원 부근까지는 떨어졌다가 바로 되돌려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밑으로 만약에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보시면서 좀 긴 호흡으로 가지고 가시되 다음번 상승 파동 시에는 이 18만 5천 원 부근 돌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5천 원 지금 매수하신 구독자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당연히 상승 이후에 조정은 당연한 겁니다. 제 영상 지켜보시는 분들 항상 제가 똑같은 말씀 반복드리는데 주구장창 상승하는 종목은 없어요. 어떤 기업이든 어떤 종목이든 뭐 심지어 미국 증시 내에 있는 뭐 테슬라 또한 뭐 400달러까지 갔다 1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300달러 돌파하러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글로벌 기업들도 이러한 상승 파동을 가져가는데 당연히 덴티움 같은 종목도 요 정도 하락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극심하게 스트레스 받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지면은 대응이라는 거를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종목은 10만 원 부근 아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 그리고 올라와서 이 부근 자 회원님 구독자분이 갖고 있는 이 평균 단가 부근 위에서부터는 분할 매도 전략으로 가주시면 되는 종목이어서 자 덴티움 10만원 밑으로 10만원 부근까지 내려와 주면 이 10만원 위 혹은 좀 아래 부근 92,000원까지 열어두시면서 비중 확대해서 그 위로 다시 한번 반등 추세에 가져갈 때 조금씩 수익 챙기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미래컴퍼니인데요.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죠. 근데 이 상승을 할 때 이 차트 흐름을 보면은 뭐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랬고 뭐 이쪽에서도 변동성을 가져간 종목이죠.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1선
121선 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종목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좀 121선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는 빠르게 좀 121선 다시 위로 올라와 주는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 54,000원 부근이니까 최근 이 8월달 저번 달 고점 부근에서 이제 물리셨는데 이 종목은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라는 게 이제 파악이 되죠. 2018년도에 14만 8천원까지 갔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이제 하락 이후 이 구간에서의 박스권 그리고 최근 이 박스권 매물 4만 원대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이제 나온 종목입니다. 이제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뭐 미래컴퍼니 54,000원이라는 게 일봉상 보면은 상당히 지금 높은 가격대처럼 보이더라도 이 종목의 차트를 놓고 이 월봉이라던가 주봉이라던가 연봉으로 봤을 때 54,000원은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일단 우선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역대급 거래량 터져주면서 이제 이러한 두 번의 하락 이후에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추세상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거래량이 갑자기 이 종목에 들어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원래 이 미래컴퍼니는 OLED라던가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 쪽 관련한 업종을 했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 쪽 매출이 상당히 좀 급격하게 좀 떨어져 나가면서 이러한 하락을 맞았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최근 1월 달부터 해서 이 반도체 쪽 관련한 사업을 확대를 해가지고 이 반도체량 매출이 상당히 상당폭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는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랑 비교했을 때 그 파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 반도체 산업은 이 디스플레이 산업과 비교했을 때 이 파이가 상당히 큰 산업입니다. 그래서 미래컴퍼니라는 회사가 이전에는 디스플레이 관련돼 있는 회사로 이러한 가격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전에는 반도체 관련주로 편성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에 이러한 수급들이 들어와 줬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상승이 저는 끝이 아니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상승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연봉상 보게 되면은 뭐 요러한 패턴의 뭐 상승 흐름이 또 나와 주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은 8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54,000원에 매수가 들어가 있는 분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이렇게 좀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할 거 없이 또 이제 시장 상황 보면서 121선 돌파 다시 한번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또 중장기 관점에서의 매수 타점 비중 확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선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121선 다시 한번 재돌파해 주는지 여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 우선 일단은 121선 돌파가 다시 나오지 않고 또 한번 밀린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부분 볼 수 있는 가격대는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이면 이제 241선이 올라와 줄 테니까 이 3만 원 초까지 해서 3만 원 이탈만 추가적으로 없으면은 추세는 상당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상승한 종목이고 요러한 장기 하락 추세에서 코로나 당시에 1319원 저점 다지고 나서 그 후에 뭐 이런 박스권 횡보를 가져갔던 종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 박스권 횡보 이후에 여기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에 크게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여기 돌파 상단 돌파 나왔고 박스권 상단 돌파 나왔고 이후 조정에서도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의 지지가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 이번 추가적인 하락 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 요 박스권 상단 부분 이탈만 없으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 되돌리면서 이러한 우상향 추세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단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추세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여기 빨리 되돌리는 것만 확인을 하면서 비중 확대를 해준다고 하면은 평균 단가도 좀 낮추시면서요. 그러면 충분히 다음 박스권 추세성상 자 56,000원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또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21선 위로 올라와 주면은 추가적인 비중 확대 통해서 자 1차적으로 5만원 부근 돌파 여부까지는 일단 체크를 하시면서 이 5만원 저항 돌파가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56,000원 부근 돌파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로 이제 ODM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러니까 ODM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OEM이라는 방식이 있고 ODM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OEM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브랜드에서 이렇게 만들어 줘라라고 하청을 때리면은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 줘서 이렇게 브랜드에 납품을 하는 구조라고 하면은, ODM은 자체 생산을 합니다. 자체 생산을 해서 그러니까 CNC 인터내셔널만의 화장품이 있으면은 이 화장품을 브랜드가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장품에다가 브랜드 가치를 입혀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명품 생로랑 같은 데에도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ODM이 매출적인 측면에서 마진이 상당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ODM 대표 기업이 이 CNC 인터내셔널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도 작년 이맘때 레포트도 한번 써가지고 올렸던 적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한 요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한 2만 원, 3만 원 할 때 앞으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참 뿌듯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도 55,000원이면은 마지막에 좀 추가 엄청난 상승 나오기 전에 잘 탑승을 하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근데 이제 앞서 말했듯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상승 추세를 가파르게 가져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5선 월봉상 5선 탈하면은 조정을 한번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정 깊이 뭐 예측을 하기란 어렵지만은 이 장대 양봉, 저번 달 장대 양봉의 가운데 부근 해서 6만 원 부근까지는 조정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아무튼 지금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테마라던가 이런 거에 같이 지금 엮이게 되면은 이러한 주가 상승이 크게 왔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주가가 펌핑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뉴커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해외여행이 단체 관광객들 입국이 그러니까 출국이 허용이 되면서 중국에서 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국내 소비주들, 중국 소비주들이 상당히 지금 추세상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당연히 CNC 인터내셔널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테마로 엮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를 내줄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 실적에도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찍힐 것이고, 특히 이제 4분기 때 지금부터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 유커들의 화장품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은 관련한 테마로 올해 연말까지도 상당히 좋을 수 있는 주식이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엄청난 상승을 했던 종목이니만큼, 자 1차적으로 최근 추세상 보면은 이 6만 3천 원대 후반 부근에서의 지지를 좀 받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만약에 이 구간에서 물론 테마주 영향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런 지지 받으면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당시 75,500원 신고가 영역을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은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부터 크게 끌어올렸던 주가이기 때문에 자,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나와주면서 조정폭이 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정폭을 여기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61선 지지 여부까지는 봐야 되지만은 여기 이탈 나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조정폭 가면은 구독자분이 매수를 했던 이 55,000원 부근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좀 분할 매도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상승 추세를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시에 7만원 부근에서의 1차 매도, 그리고 이후 7만원 다시 한번 재돌파 시에는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죠. 내일 추가적인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75,500원 고점 터치까지는 무난히 가줄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1차적인 수익을 좀 챙기시기 바라고,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내려오거나 고점 맞고 내려오게 되는 경우에요. 자, 고점 맞고 내려오는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 65,000, 64,000원 부근 지지 여부가 또 상당히 또 중요해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탈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는 분들 CNC 인터내셔널 정말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지금 큰 폭의 상승을 가져간 종목이어서 신규 매수 타점은 지금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고 좋은 기업이라고 하니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일단은 수익 줄 때 챙겨 주시는 전략,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처음 이제 신규 진입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정리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6가지 종목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오파스넷 빼고는 뭐 물론 오파스넷도 충분히 본탈은 가능하신 종목이니까, 근데 요거 빼고는 나름대로 이 우수 AMS, 포스코홀딩스, 덴티움, 미래컴퍼니, CNCT 인터내셔널 다 좋은 종목이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좋은 종목들 가지고 계시면서도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 하시고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뭐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지금 깔려 있고 시장도 그만큼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여가지고 웬간한 것들은 좀 홀딩을 해 가시면서 목표가까지 좀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 자, 내가 이거를 목표가를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뭐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갈 줄 알았는데 너무 빠지고 있다 하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아래 번호 010-229-0174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이렇게 종목명이랑 평단가 써가지고요 문자 주시면은 제가 또 목표가라던가 뭐 대응 방안, 그리고 어디까지는 좀 빠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독자 요청 종목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내일 또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